가슴 한구석에 품어온 인생의 버킷리스트, 돌로미티 여행을 꿈꾸고 계신가요?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이라면 지금쯤 행복한 고민에 빠져 계실 것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다니는 자유여행이 좋을까? 아니면 편안하게 몸만 가는 패키지 여행이 나을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설레는 마음 한편으론 이런 걱정도 좀 드실 것 같습니다. 정보도 부족하고 길도 험하다는데 혹시라도 내 소중한 여행을 망치면 어떡하지? 후회 없는 여행이 되려면 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돌로미티 여행을 실패로 만들지 않기 위해 꼭 알아야 할 현실적인 조언들, 그리고 여러분의 고민을 단번에 해결해줄 명쾌한 답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돌로미티의 든든한 길잡이, 이탈리아 고민 가이드 이재철 가이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탈리아 공인 가이드 이재철입니다. 네, 가이드님, 돌로미티 여행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유여행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그냥 구글맵 찍고 렌트카 빌려서 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가벼운 생각을 많이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이제 돌로미티를 그렇게 접근하시면은 오셔서 많이 이제 고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돌로미티 풍경 자체가 절경인데 후회할 일이 딱히 있을까요? 일단 풍경은 천국인데, 네. 하지만 그 이제 풍경을 보기 전까지의 과정이 이제 초행자들에겐 사실 고생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돌로미티 여행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네. 그런 실수들 몇 가지, 그리고 결국 전문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돌로미티를 자유여행을 한다고 하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게 이 바로 운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렌트카를 빌려서 하는 여행, 이거 사실 할 만한 건가요? 사실 추천하기는 좀 어려워요. 돌로미티가 해발 2,000m가 넘는 이제 험준한 산악지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좁고 낭떠러지를 낀 구불구불한 그 커브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해발 2,000m에 예. 낭떠러지까지 있다고요? 운전 난이도가 좀 상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무시무시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버스로 이제 탑승을 하잖아요. 네. 버스로 탑승해서 갈 때 운전기사분들이 워낙 이 지리에 익숙한 분들이라서 운전은 아주 능숙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버스 차창 밖을 보면 이제 아래로 낭떠러지가 쫙 계속되어 있고, 처음에 이제 여행 오신 선생님들은 지레 이제 겁을 먹기도 하세요. 네. 그냥 워낙 이게 좁고 네. 이제 뭐 차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좁은 도로의 커브길 사이에 막 버스랑 차들이 이제 네. 비켜가면서 지나갈 때 뭐 깻잎 한 장 차에 비켜갔다 하면서 선생님들끼리 막 신기하면서 막 박수도 치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현지인이라면 뭐 아주 믿음직스럽겠지만 네. 초행길 돌로미티를 처음 렌트카로 오시는 분들은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나는 운전에 좀 자신이 있다, 이런 분들은 괜찮지 않을까요? 이제 또 그 자신감이 또 이제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이탈리아 사람들이 운전을 되게 많이 거칠게 해요. 이 아슬아슬하게 이제 추월해 오는 경우도 많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고갯길을 오를 때 좁은 사락도로에 자전거 부대라든지 뭐 오토바이 이렇게 막 쏟아지게 달리거든요. 네, 그리고 돌로미티 고갯길들을 보통 패스라고 부르는데 이 네. 패스들은 그야말로 이제 드라이브의 성지입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질주하는 사람도 많고,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오르내리는 사람도 있고, 자전거 대회가 이제 개최되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돌로미티 고갯길에 전복된 차량을 본 적도 있어요. 와, 근데 이 길에 오토바이에 버스에 차까지 이렇게 다 모여 있으니까 진짜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차량도 차량인데 사실 더 큰 문제는 또 체력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4시간 이상 트레킹을 하고 나서 네. 다시 또 이제 2시간 동안 긴장하면서 산을 넘어가면서 운전한다는 게 사실 결코 잘 듣기만 들어도 벌써 이제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체력 소모가 정말 커요. 맞아요. 운전이 생각보다 체력 소모가 크고 또 이제 산을 넘어가는 도로다 보니까 정말 피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단순히 그냥 좀 지치네 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차로 이제 오르고, 그다음에 뭐 케이블카 타고 오르고, 해발 이제 2,000 넘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제 고산지대에서 아무래도 산소 농도가 이제 많이 낮고, 맞아요. 그다음에 심박수가 막 올라가고 하니까 아무래도 몸이 계속 긴장 상태로 놓인다고 하더라고요. 이 상태에서 트레킹까지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집중력이 제일 필요한 운전을 한다. 네. 뭐 저번에 한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음주운전만큼 위험한 게 피로운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게다가 날이 좀 흐리거나 해가 저물면 가로등도 없어요. 아. 그게 또 무섭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 여행까지 와가지고 사고 걱정하면서 진을 빼는 건 너무 피곤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죠. 이제 운전 난이도뿐만 아니라 이제 또 주의할 것들이 좀 몇 개 있어요. 어떤 걸 또 주의해야 돼요? 이탈리아에 이제 네. 특유의 이제 복잡한 네. 교통 규정이 있습니다. 코르티나 담베초나 네. 오르티세라 마을, 이제 주요 마을 중심부에는 ZTL이 설정되어 있어요. 이탈리아 말로
조나 트라피코 리미토라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교통 제한 구역입니다. 교통 제한 구역이라고 하면 이제 차가 진입할 수 없는 그런 구역인가요? 네, 맞아요. ZTL 구역 안에는 진입 금지 표시판이 있는데 사실 이게 현지인들이 아니고서야 눈에 잘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예약한 호텔이 ZTL 구역 안에 있는 경우도 있고 네. 뿐만 아니라 이제 돌로미티 지역에 가속 제한이 좀 이제 엄격해요. 그래서 단속 장비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을 진입로에 어김없이 이제 50km 제한이 이제 표시가 있는데 아차하는 순간 이제 가속을 하기도 쉬워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 단속 장비는 눈에 좀 잘 띄는지 또 그런 것도 궁금해지는데요. 이탈리아의 벨로 오케이라고 하는 이제 주황색 그리고 파란색 원통형 박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한국처럼 이제 위에 이렇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네. 길가에 그냥 옆에 그냥 무심히 서 있어요. 우체통처럼. 네, 그래서 무심히 지나가기 딱 좋아요. 만약에 실수로 과속을 하게 된다면 이 벌금은 또 어느 정도인가요? 한 80유로부터 많으면 500유로도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맞아요. 관화로 계산하면은 뭐 한 15만 원에서 아. 한 7, 80만 원 정도까지. 네, 그리고 렌트카 회사로 이제 고지서가 가잖아요. 네. 그럼 렌트카에서 또 행정 처리 수수료를 그 렌트카를 빌린 사람 신용카드에서 가져갑니다. 아니 잠시만요. 네. 수수료가 있고 벌금이 따로 있는 구조예요? 그렇죠. 일단은 그거를 체크하기 위한 수수료 있기 전에 행정 수수료를 내고 그리고 나서 몇 개월 뒤에 그럼 이제 나는 이제 벌금 냈나 보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몇 개월 뒤에 이제 진짜 벌금이 돌아옵니다. 와. 그래서 귀국 후에 이제 몇 달 뒤에 갑자기 국제 우편이 와요. 와. 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자유여행으로 돈을 아끼려고 했다가 이 네. 벌금 폭탄을 맞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것 같아요. 뭐 벌금도 문제인데 네. 주차도 또 쉽지 않아요. 아. 네, 주차장에 워낙 만차된 경우가 많아서 힘들게 운전해서 갔어. 네. 주차를 해야 돼. 주차를 못 해. 그리고 막 그런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아예 진입을 못 하는 경우도 많아요, 요즘에. 특히 이제 돌로미티 하이라이트라고 불리는 트레치메로 올라가는 이제 유료 도로 같은 경우에는 네. 성수기에 이제 오전 일찍 통행량이 마감되는 경우가 많은데 또 최근에는 아예 그냥 작년부터 사전 예약이 됐어요. 그래서 예약 없이는 아예 진입조차 못하는 날도 네. 있습니다. 와, 힘들게 운전해서 산까지 넘어서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차량 진입을 못하거나 주차할 공간이 없다면 와, 생각만 해도 너무 막막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게 돌로미티 렌트카 여행이 이제 자유롭기도 할 텐데 사실 이제 그 생각으로 이제 많이 빌리시고 가시잖아요. 그런데 네. 산악 도로가 이제 험준한 거는 물론이고 이제 내비게이션이 보통 이제 헷갈려서 길을 이제 잘못 들 경우 사실 몇 시간을 또 허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날씨가 변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뭐 우리 평소 말한 것처럼 네. 뭐 아침에 해 떴다가 밤에 뭐 비 맞아요. 오고 그런 것처럼 날씨 변수가 많아서 하루하루가 이제 소중한 일정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좀 약간 일정에서 좀 약간 흐트러지면은 많이 아깝잖아요. 그 멀리까지 가셨는데 그렇죠. 여행의 완성도가 이런 제가 볼 때는 변수를 줄이는 것부터 좀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가이드님 네. 렌트카 여행은 이렇게 포기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선택지로 대중교통으로 여행하는 방법은 좀 어떨까요? 대중교통. 또 힘든 게 나왔네요. 그래요? 아주 이제 불가능한 일은 아닌데 사실 한국처럼 버스 노선이 이렇게 뭐 많고 뭐 자주 오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행하기에 좀 많이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돌로미티 지형 특성상 동부, 서부로 나누어서 이제 이동해야 되는데 네. 이때 이제 숙소 옮길 때 캐리어 끌고 버스 타고 여러 번 갈아타고 그래서 사실 솔직히 좀 이제 연세 있는 선생님들에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럼 이 한국의 대중교통을 생각하면 절대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바로 이 스위트루의 전용 벤츠 투리스모 보스가 정답이라 생각이 듭니다. 베테랑 기사가 직접 운전하시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지는 이 절경만 감상하시면 되고요. 또 트레킹이 끝난 후에는 넓고 안락한 버스에서 잠시 눈을 붙이며 휴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진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답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돌로미티의 날씨도 정말 변수가 많다고 들었어요. 네, 돌로미티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잠시만요. 하루에 이 4계절을 다 본다고요? 네, 너무 매력적이죠. 아, 오전에 맑았다가 오후에 구름 끼고 이제 저녁에 이제 비가 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 기상에 따라서 예고 없이 케이블카가 운영이 중단되거나 이제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맑은 날씨여서 케이블 타고 이제 올라갔는데 네. 이제 갑자기 바람이 불거나 비가 내려서 운행을 이제 중단해야 되는 그리고 기다려야 하는 이제 일도 이제 다반사입니다. 네, 날씨가 진짜 예측 불허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돌로미티 여행에는 정말 다양한 이런 변수들이 많은 것 같아요. 돌로미티 같은 경우에는 좀 계획을 조금 그래도 좀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계획이 다 되지 않는 거를 염두에 두고 여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주의할 점은 케이블카 이제 하행 시간. 아무래도 트레킹하면서 이제 사진 찍고 네. 산장에서 밥 먹고 여유롭게 이제 이야기 나누면서 이렇게 즐기시다가 예상 시간보다 늦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그때 이제 마지막 하행 케이블카를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어떡해요? 이제 걸어오셔야 돼요. 그 높은 와. 데서. 그래서 항상 이제 운행 시간을 꼼꼼히 체크해서 네. 날씨 변수로 이제 케이블카 이용이 이제 제한될 수도 있고 아. 그런 걸 이제 염두에 두시면서 네. 일정을 준비하는 것이 좀 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할 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날씨 변수가 크다 보니까 이 복장을 정말 중요하게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름인데도 좀 되게 춥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여름에도 제가 본 온도 중에 2도까지도 봤거든요. 2도. 2도요? 예, 2도. 근데 또 산이다 보니까 바람 불면 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여름에도 체감 온도가 영하까지도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일교차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아. 여름이니까 선생님들은 이제 반팔만 챙겨가야지 했다가 이제 트레킹 내내 이제 추위에 떨다가 그러니까요. 몸살 나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바람막이랑 경량 패딩 이런 것들은 좀 필수로 네. 챙겨줄 장비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음. 일단 높은 해발을 계속 오르다 내리다 보니까 실제 네. 기온보다 이제 춥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래서 돌로미티 산들에 또 자갈도 많고 음. 또 비 오면 이제 젖으니까 굉장히 네.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접지력 좋은 트레킹화 이제 필수로 추천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가 산악지대를 가는 만큼 좀 철저하게 준비해서 나쁠 건 없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또 돌로미티에서는 이 여행 복장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이 환경에 대응하는 장비를 준비한다고 생각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네. 싶어요. 네, 가이드님, 이 돌로미티는 호텔에서 바라보는 이 뷰가 정말 환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숙소 예약이 그야말로 치열한 선점 경쟁이라고 하는데 진짠가요? 예, 돌로미티 여름 시즌이 매월 6월부터 이제 9월까지 이제 가장 인기가 많다 보니까 네. 이 시기에 전 세계 여행객들이 몰려와요. 아. 그래서 돌로미티 로컬 4성급 호텔들은 전 세계 여행자분들이 음. 1년 전에 보통 예약을 많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많이 선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 여행자분들은 뒤늦게 네. 이제 찾으시면은 이미 없거나 아니면은 말도 안 되게 비싼 가격. 이제 방이 몇 개 안 남았으니까 맞네. 가격을 최대한 올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만약에 이 자유여행으로 가게 된다면 이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뿐만 아니라 이제 호텔에 묵으시려면 생각지도 못한 게 또 걸립니다. 뭐예요? 이게 뭐냐면 미니멈 스테이 규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최소 우리는 3박 이상만 예약을 받습니다. 아, 그럼 여기 1일, 여기 하루 이렇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아. 3박, 여기서 3박. 그런 좀 제한이 많더라고요. 음. 그래서 여행 동선을 이제 유연하게 짜기 좀 어렵죠. 아무래도 아, 3박을 하면서 이동해야 되는 일정을 짜야 되기 그러네요. 때문에. 어. 네, 그리고 돌로미티에 수많은 이제 4성급 호텔들이 있는데 이름만 4성이지 사실 또 시설이 노후된 게 좀 많거든요. 아. 위치가 좀 엉뚱하고 네. 불편한 곳도 좀 많아요. 아. 그래서 예약 사이트에서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진 보고 네. 위치 보고 예약하잖아요. 근데 막상 갔더니 이제 마을 중심가에서 좀 멀고 막상 갔더니 방이 사진이랑 다르고 아, 뭐 진짜. 식사 퀄리티도 좀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거를 미리 이제 검증할 수가 없으니 네. 개인 여행하시는 분들 좀 힘들긴 하죠. 네, 그래서 스위트유로에서는 호텔을 결정하기 전에 미리 직원들이 직접 답사를 가서 숙박도 해보고 음식도 미리 먹어본다고 했는데 바로 다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요? 네, 일단 호텔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야 여행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히 호텔을 조사하고 선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유럽 여행을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다녀보시잖아요. 그러면 항상 저한테 이제 하시는 말이 야 이렇게 훌륭한 호텔은 처음이야 아. 이러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말을 들으니까 저희가 이제 좀 더 힘도 나고 네. 기분도 좋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렇게 가이드님 말씀을 직접 듣고 보니까 이 돌로미티는 정말 전문가가 꼭 필요한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가이드님, 요즘 보니까 돌로미티 여행사가 진짜 많아졌더라고요. 코스도 얼핏 보면 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죠. 일단 돌로미티가 요즘 워낙 인기가 많아서 음. 돌로미티 상품들이 제가 볼 땐 거의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이제 꼭 음. 따져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돌로미티 여행의 선구자가 어딘지. 네, 역시 클래식은 영원하다. 네. 돌로미티 여행의 선구자, 바로 스위트유로죠? 네, 스위트 유로가 이제 돌로미티가 지금처럼 이제 각광박이 훨씬 이전부터 사실 저희가 현지에서 발로 뛰면서 투어를 진행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이제 수많은 답사를 통해서 얻은 디테일한 정보 네. 그런 걸 이제 공유도 하고 하면서 돌로미티 여행 그리고 스위트 유로의 어쩌면 돌로미티 여행의 표준을 세워온 것 같아요. 또 요즘 보니까 스위트유로를 벤치마킹한 사례들도 종종 보이더라고요.
네, 여행 업계가 이제 활기뛰고 뭐 돌로미티 여행 시장이 이제 커지는 건 사실 기쁜 일이긴 한데 네. 사실 여행의 깊이만큼 따라올 수 없다고 저희는 이제 좀 자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텔 선정부터 식사 퀄리티 네. 그리고 전용 버스의 이제 안전함, 높은 후기가 네. 이제 증명하는 이제 인솔자의 대응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테일한 차이가 이제 여행의 질을 완전히 이제 가를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돌로미티의 전문가인 이재철 가이드님뿐만 아니라 정말 다른 훌륭한 가이드님도 정말 많이 계시니까요. 믿고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에 한 번뿐일 수도 있는 여행인데 단순히 코스가 비슷하다고 아무데나 선택할 수는 절대 없을 것 같아요. 여행의 퀄리티는 기본이고 팁이나 옵션, 쇼핑, 텍스 이런 비용이 저희는 일체 없고요. 네. 특히 공동 경비를 걷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여행에 와서 이제 부가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시된 비용 외에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될 금액은 아예 없다는 거죠? 네, 그렇죠.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명의 이제 소규모 여행, 이제 여유로운 일정으로 트레킹하면서 자유까지 보장하는 이제 돌로미티 세미 패키지니까 스위트로가 제가 볼 때는 그 누구보다 어디보다 제대로 제공한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네, 오늘 가이드님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좀 더 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유여행의 막막함과 불안함은 지우고 일반 패키지 여행의 답답함과 상술은 모두 싹 뺀 여행, 바로 스위트로에서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돌로미티 여행이 다 비슷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얼마나 진행해 왔는지, 그리고 인솔자가 여행사에서 얼만큼 경험 있는 인솔자인지, 그리고 숙소 위치라든지 식사 수준, 그리고 이동 수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시고, 그리고 이제 숨겨진 추가 비용이 있거든요. 네, 이런 맞아요. 것들을 이제 유무를 꼼꼼히 따져보셔가지고 돌로미티라는 이 장엄한 자연, 그리고 이 거대한 역사 박물관을 가장 깊이 있게 경험하는 방법은 결국 돌로미티에서 오랜 기반을 닦은 저희 스위트로입니다. 네, 맞습니다. 돌로미티 여행이 순간의 아쉬움 없이 평생토록 잊혀지지 않는 인생의 하이라이트로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돌로미티의 푸른 초원 위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돌로미티에서 만나요. 차오.